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로드 코드의 프리툴 유즈 훅을 다뤄볼 거예요. 도구가 실행되기 직전에 발화해서 위험한 명령을 막는 보안 게이트예요. 프리툴 유즈를 한 줄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아요. 도구가 실행되기 직전에 발화해서 그 호출을 막거나 바꾸거나 통과시키는 이벤트예요. 따라서 포스트 툴 유즈가 사후 정리라면 프리툴 유즈는 사전 검문이에요. 먼저 발화 조건부터 볼게요. 실행 직전이라는 시점이 생각보다 무거운 의미를 가져요. 흐름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아요. 클로드가 도구 인수를 만들면 프리툴 유스가 발화하고 그 다음 도구가 실행돼요. 실행이 끝나면 포스트 툴 유스가 발화해요. 여기서 프리툴 유스만 호출을 취소할 수 있어요. 포스트 툴 유스는 이미 끝난 뒤라 막을 수 없어요. 두 이벤트를 정확히 대비해 볼게요. 발화 시점은 실행 직전과 성공 직후로 갈려요. 도구 차단은 프리툴 유스만 가능해요. 입력에 툴 아웃풋이 들어오는지도 달라요. 프리툴 유스에는 없어요. 엑싯 2는 프리툴 유스에선 블러킹, 포스트 툴 유스에서는 비블러킹이에요. 이 차이가 보안에서 결정적이에요. 클로드.md에 위험한 명령을 쓰지 말라고 적으면 모델이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만 지켜져요. 하지만 프리툴 유스 훅은 모든 배시 호출 직전에 시스템 차원에서 돌기 때문에 확실하게 동작해요.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통과 못하면 못 지나가는 검문소인 거예요. 이제 훅으로 들어오는 입력을 볼게요. 스탠다드 인으로 제이선이 전달돼요. 프리툴 유스가 받는 제이선은 다음과 같아요. 세션 ID, 트랜스크립트 패스, CWD, 퍼미션 모드 같은 공통 필드가 있어요. 훅 이벤트 네임은 프리툴 유스, 툴 네임은 어떤 도구인지, 툴 인풋은 그 도구의 인수예요. 그리고 툴 유즈 아이디로 호출 하나하나를 구분할 수 있어요. 포스트 툴 유즈와 다른 점은 하나예요. 당연히 도구가 아직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툴 아웃풋 필드가 없어요. 대신 프리툴 유즈는 앞으로 실행될 입력을 미리 들여다볼 수 있어요. 핵심은 툴 인풋인데 이 스키마는 도구마다 달라요. 배시는 커맨드와 디스크립션, 타임아웃을 가져요. 에딧은 파일 패스와 올드 스트링, 뉴 스트링을 가져요. 라이트는 파일 패스와 컨텐트, 리드는 파일 패스, 글롭과 그랩은 패턴을 가져요. 스크립트 안에서는 JQ로 필요한 필드를 꺼내요. 툴 네임으로 도구 이름을, 툴 인풋 커맨드로 명령을, 파일 패스로 파일 경로를 뽑아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오래된 자료에는 클로드 배시 커맨드 같은 환경 변수로 꺼내는 패턴이 있었는데 지금은 스탠다드인 제이선에서 JQ로 꺼내는 게 권장 방식이에요. 도구를 막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중요한 건 둘을 섞어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엑싯 2와 스탠다드 에러예요. 가장 간단해요. 입력을 JQ로 받아서 명령을 검사하고 위험한 패턴이 걸리면 이유를 스탠다드 에러에 쓰고 엑싯 2로 끝내요. 그러면 도구 호출이 막혀요. 각 엑싯 코드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아요. 0은 의견 없음이에요. 승인이 아니라 평소 권한 흐름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2는 블로킹이에요. 호출이 막히고 스탠다드 에러가 클로드에게 피드백으로 가요. 그 외 코드는 비블로킹 에러라서 도구는 그대로 실행돼요. 여기서 지난 시간과 반대되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포스트 툴 유스에서 엑싯 2는 비블로킹이었어요. 프리툴 유스에서 엑싯 2는 도구를 막아요. 그리고 함정 하나 더, 엑싯 1은 차단이 아니에요. 막으려면 반드시 엑싯 2여야 해요. 엑싯 0도 오해하기 쉬워요. 엑싯 0은 승인이 아니에요. 이 훅은 할 말 없다는 뜻일 뿐이고 그 뒤로 평소의 권한 규칙과 모두가 그대로 동작해요. 프롬프트 없이 통과시키고 싶다면 명시적으로 allow를 반환해야 돼요. 두 번째 방법은 엑싯 0과 제이선이에요. 더 정교한 제어가 필요할 때 스탠다드 아웃에 제이선을 내보내요. 훅 스페시픽 아웃풋 안에 퍼미션 디시전을 디나이로 두고 이유를 적는 식이죠. 이 제이선은 엑싯 0일 때만 파싱돼요. 엑싯 2로 끝나면 무시하기 때문에 파싱되지 않아요. 제이선 방식의 핵심은 퍼미션 디시전 필드예요. 값이 4가지로 갈려요. 4가지 값은 다음과 같아요. allow는 대화형 권한 프롬프트를 건너뛰어요. 단 deny와 ask 규칙은 여전히 적용돼요. deny는 호출을 취소하고 이유를 클로드에게 전달해요. ask는 평소처럼 사용자에게 권한 프롬프트를 띄워요. differ는 헤드리스 모드 전용이라 대개 앞에 3개만 신경 쓰면 돼요. 퍼미션, 디시전, 리즈는 결정의 이유예요. deni면 클로드에게 피드백으로 가고 ask면 권한 다이얼로그에 표시돼서 사용자가 판단 근거로 삼아요.
allow의 의미는 정확히 괜찮다는 뜻이기 때문에 대화형 프롬프트만 건너뛰어요. 단 설정의 deny나 ask 규칙은 allow를 반환해도 그대로 적용돼요. 이번에 훅과 권한 시스템의 관계를 볼게요. 핵심 원칙은 하나, 훅은 단지 쪼이기만 한다는 거예요. 훅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게요. 클로드가 도구 호출을 만들면 먼저 preToUse 훅이 동작해요. 훅이 deny면 거기서 막혀요. allow나 ask면 그 다음 권한 규칙으로 넘어가요. 권한 규칙에 deny가 있으면 또 막히고 ask면 사용자에게 묻고 허용되면 도구가 실행돼요. 첫 번째 원칙은 훅이 먼저 돈다는 거예요. preToUse는 어떤 권한 모드 검사보다 앞서 발화해요. 그래서 훅이 deny를 내면 bypass permissions 모드에서도 도구가 막혀요. 즉 사용자가 권한 모드를 바꿔서 우회할 수 없는 정책을 훅으로 막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원칙, 반대 방향은 성립되지 않아요. 훅이 allow를 반환해도 설정의 deny 규칙은 그대로 적용돼요. 특히 조직 정책인 managed settings의 deny 규칙은 언제나 우선해요. 한 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훅은 제약을 조일 수는 있어도 권한 규칙이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풀 수는 없어요. 이를 통해 보안 장치는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작동하게 돼요. 세 번째 원칙은 가장 엄격한 게 이겨요. 같은 이벤트에 훅이 여러 개 걸리면 모두 병렬로 실행돼요. 끝난 뒤 결과를 병합하는데 가장 제한적인 결과가 이겨요. deny가 ask를 이기고 ask가 allow를 이겨요. deny를 낸 훅이 하나라도 있으면 도구는 막혀요. 그럼 정적 권한 규칙과 훅 중에 뭘 써야 할까요? 권한 규칙은 정적 매칭에 강해요. read.env 같은 파일 경로는 안정적으로 잡혀요. 반면 배시 명령 인수를 묶는 정적 패턴은 깨지기 쉬워요. 옵션이 URL 앞에 오거나 리다이렉트를 타거나 변수에 당기면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런 내용 기반 판단은 훅이 직접 파싱하는 게 좋아요. 공식 문서와 권하는 패턴이 있어요. permissions allow에 배시를 넣어 모든 배시 명령을 프롬프트 없이 통과시켜요. 그 위에 preToUse 훅을 걸어 위험한 패턴만 골라 막는 거예요. 이를 통해 대부분은 빠르게 지나가되 위험한 것만 시스템이 차단하는 게이트가 완성되는 거예요. 물론 훅을 아무 호출에나 띄우면 낭비예요. 따라서 지난 시간에서 했던 것과 같이 매처와 if로 범위를 좁혀볼 거예요. 매처는 도구 이름을 걸러요. 배시 하나만 지정할 수도 있고 edit과 write를 파이프로 함께 묶을 수도 있어요. 정규식도 되니까 MCP로 시작하는 MCP 도구도 패턴으로 잡을 수 있어요. 매처는 도구 종류만 걸러요. 반면 인수 호출만 잡고 싶다면 if 필드를 사용해요. 배시 rm star는 rm으로 시작하는 명령, edit star ts는 타입스크립트 파일 편집을 뜻해요. 매처와 if가 둘 다 맞을 때만 훅 프로세스가 동작해요. 복합 명령은 어떻게 될까요? npm test, ampersand, git push 같은 명령은 클로드 코드가 쉘 연산자를 인식해서 각 하위 명령을 따로 평가해요. 너무 복잡해서 파식이 안 되면 훅은 그냥 동작해요. 이렇게 동작하는 것이 위험한 경우를 놓치는 것보다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여기부터는 실전 패턴이에요. 첫 번째는 위험한 배시 명령 차단이에요. rm, rf나 drop table 같은 명령이 쉘로 나가기 전에 멈추는 걸 할 거예요. block dangerous sh 파일이에요. 입력을 받아서 퍼맨드를 JQ로 꺼내요. 위험 패턴을 정규식으로 정의하고 명령이 거기 걸리면 permission decision을 deny로 한 JSON을 내보내고 액션 0으로 끝내요. 여기 패턴은 어디까지는 예시라서 실제 정책은 더 정교하게 짜야 돼요. 앞에 sh 파일을 settings JSON에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훅스 아래 preToUse에 매처를 배시로 두고 타입은 커맨드에는 스크립트 경로를 적어요. 경로 앞에 클로드 프로젝트 dir은 프로젝트 루트를 가리키는 변수예요. sh 파일에 chmod 플러스 x로 실행 권한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기서 핵심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차단은 액션 0과 JSON deny 또는 액션 2와 스탠다드 에러예요. JSON 방식은 ask나 updated input까지 쓸 수 있어서 확장성이 좋아요. 두 번째, permission decision reason은 클로드에게 가는 설명이에요. 왜 막혔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적어주면 클로드가 다음 방법을 빠르게 찾아요. 검증은 위험한 걸 막는 것만이 아니에요. 팀 규약을 강제하는 것도 포함돼요. 엔스로픽이 공개한 배시 커맨드 밸리데이터 예제는 grep 대신 lit grep을 쓰도록 유도해요.
명령이 규칙에 걸리면 exit 2로 차단하고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패턴은 민감 파일 보호예요. .env나 패키지 락 json, .git 폴더처럼 건드리면 안 되는 파일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protect files sh 파일이에요. 입력해서 파일 패스를 꺼내고 보호 패턴 배열을 정의해요. 파일 경로가 보호 패턴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스탠다드 에러의 이유를 쓰고 exit 2로 막아요. 앞에 sh 파일을 settings json에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매처가 edit과 write예요. 파일을 편집하거나 쓰는 도구만 걸러서 거기에 protect files 스크립트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클로드가 .env를 편집하려 할 때 훅이 막아요. 쓰기만 막는 게 아니에요. 비밀 정보는 읽혀서 컨텍스트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는데 매처에 리드를 더하면 클로드가 .env를 읽어드리는 것까지 막을 수 있어요. 다만 단순한 정적 파일 경로 차단이라면 훅보다 예전에 배운 권한 deny 규칙이 더 깔끔해요. permissions deny에 read.env 같은 규칙을 넣는 거예요. 이 규칙은 git ignore 문법을 따르고 cat이나 head, set 같은 배신 파일 명령에도 적용돼요. 둘을 같이 쓰면 심층 방어가 돼요. 권한 deny 규칙의 1차 방어, pretul use 훅이 2차 방어예요. 더 강하게는 나중에 배울 샌드박스가 OS 레벨에서 3차 방어를 해요. 샌드박스는 배시가 띄운 자식 프로세스까지 막아요. 세 번째 패턴은 사용자 승인 워크플로우예요. 막기와 통과 사이에 제3의 선택지 ask가 있어요. 그냥 통과시키면 위험하기 때문에 deny로 설정하면 정당한 작업까지 포함해서 모두 막혀요. 그 중간이 ask예요. 프로덕션 배포나 메인 브랜치 직접 푸시, 마이그레이션처럼 되돌리기 어렵지만 정당할 수도 있는 명령에 맞아요. ask on risky sh 파일이에요. 구조는 위험 명령 차단과 거의 같아요. 다른 점은 되돌리기 어려운 명령이 걸렸을 때 permission decision을 deny가 아니라 ask로 반환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냐면 클로드가 git push origin main을 시도하면 훅이 ask를 반환하고 사용자에게 권한 다이얼로그가 떠요. 승인하면 진행, 거부하면 막혀요. ask는 평소 권한 흐름으로 되돌리는 결정이에요. 다른 점은 훅이 조건을 직접 계산해서 이 경우엔 사용자에게 묻자고 정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패턴이에요. 업데이티드 인풋으로 입력을 문제없게 고치는 거예요. 막지 않고 다시 써서 통과시켜요. 업데이티드 인풋 필드를 보면 퍼미션 디시전을 allow로 두고 업데이티드 인풋에 바꿀 필드를 적어요. 여기 적은 필드만 덮어쓰게 되고 나머지 툴 인풋 필드는 그대로 통과돼요. 도구는 수정된 입력으로 실행돼요. 입력을 다시 쓰면 좋은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위험한 호출을 안전한 형태로 바꿀 때, 예를 들어 RM에 I 옵션을 붙이는 식이에요. 또는 명령에 일관된 옵션을 강제할 때, 컬에 맥스 타이머 붙일 때도 포함돼요. 경로를 정규화하거나 허용된 디렉토리로 한정할 때도 사용하면 좋아요. 예제를 볼게요. 테라폼 어플라이를 항상 테라폼 플랜으로 바꾸는 거예요. 명령에 테라폼 어플라이가 걸리면 set로 어플라이를 플랜으로 치환하고 업데이티드 인풋에 그 명령을 담아요. 변경을 적용하는 대신 미리 보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 훅이 같은 도구의 입력을 업데이티드 인풋으로 고치면 마지막에 끝난 훅이 고친 대로 전달돼요. 훅은 병렬 실행이라 순서가 비결정적이에요. 따라서 한 도구의 입력은 꼭 훅 하나만 수정하도록 설계하는 게 좋아요. 이번엔 자주 빠지는 함정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프리툴 유스에서 exit 2는 블로킹이에요. 지난 시간 포스 툴 유스와 반대예요. 두 번째 exit 1은 차단이 아니에요. exit 1이나 그 외 코드는 비블로킹 에러라서 도구 실행을 막지 못해요. 세 번째 exit 0은 승인이 아니에요. 할 말 없다는 뜻일 뿐이라 프롬프트를 건너뛰려면 명시적으로 allow를 반환해야 돼요. 네 번째, JSON은 exit 0에서만 파칭돼요. exit 2와 스탠다드 에러 또는 exit 0과 JSON 둘 중 하나만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 allow는 deny 규칙을 못 이겨요. 훅은 제약을 풀지 못하고 deny 규칙이 언제나 우선해요. 여섯 번째, 여러 훅 결정은 deny, ask, allow 순으로 병합돼요. 훅은 병렬 실행이라서 한 훅의 deny가 다른 훅의 문제점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일곱 번째, 업데이티드 인풋은 훅 하나만 수정하게 하세요. 여러 훅이 고치면 마지막 것이 이기고 순서는 비결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덟 번째, 정적 배시 인수 패턴은 취약해요. 옵션 순서나 리다이렉트, 변수를 쉽게 오해되니까 내용 기반 검증은 훅에서 직접 파칭하는 게 좋아요.
9번째, 복합 명령 파싱에는 한계가 있어요. if는 하위 명령을 평가하지만 너무 복잡하면 파싱을 포기하고 훅을 그냥 실행해요. 10번째, if 필드는 버전 2.1.85부터예요. 그 전 버전은 if를 무시하고 매치된 호출마다 훅을 돌려요. 클로드 코드를 네이티브로 설치한 분들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11번째, 쉘 프로필이 제이슨을 오염시켜요. 지젤 RC나 배시 RC에 무조건 실행되는 에코가 있으면 그 출력이 훅의 제이슨 앞에부터 파싱이 깨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대화형 쉘에서만 동작하도록 조건으로 감싸주세요. 12번째, 스크립트 파일이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chmod 플러스 x로 실행 권한을 줘야 돼요. 13번째,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다면 훅스 메뉴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